네 번째 질문. 건강. 밑에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게 봐봐봐. 일단 내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전체 지문이 변형된다라는 전제로 지금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지문이 전체 변형된다는 중간고사의 스타일이라고 하면 나는 이 지문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설명문에 가까운 글이거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여기에 이 지문 한정으로 킬링 워드를 따로 지문에 표시를 안 했어요. 정리는 해놨는데 핫스프링 이어 단어들을 정리는 해놨는데 이 단어들이 지문 속에서 표시가 따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마 나올 확률이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물론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의 경우에는 패러프레이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글 자체도 의도를 파악하는 글이 아니다 보니까 잘 읽힐 거거든요. 밑에 서론, 본론, 결론 한번 보고 바로 올라가 볼게요. 터키의 파무칼레는 독특한 온천과 석회 지형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본론,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칼슘 솔츠와 커튼 캐슬의 형태의 경관을 만들었고 인근의 고대 도시 유적과 함께 역사적 자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결론 봐봐. 유적과 온천을 보호하기 위해 호텔 철거와 신발 착용 금지 같은 보전 정책 시행 여기만 밑줄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도가 없다는 건 아닌데 정보를 전달하면서 의도를 말하자고 하는 거는 이제 보전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여기만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조금 쉬어가는 코너 혹은 어법과 어휘의 포인트만 잡으면 되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자, locate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하단을 좀 활용합시다. 일단 분사구문이 맞아. 왜냐하면 주절의 주어인 파무칼레가 사우스 웨스턴 터키에 위치되는 게 맞잖아. 근데 하단에다가 이렇게 써주실래요? locate라는 단어를 써보세요. locate 뜻이 뭐죠? 일단 삼형식이거든요. locate 뜻이 뭐죠? 위치시키다 맞죠? 위치시키다로 situate를 써도 될 거고요. 맞죠? place를 써도 되잖아요. put은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새로운 뜻이 하나 더 있어요. 물론 지금은 위치시키다, 배치하다를 쓴 게 맞는데요. locate의 뜻에 얘도 있어요. spot. 남학생들은 그 FPS 게임을 많이 해봤을 건데 enemy spotted 라는 말이 있거든요. 적이 감지되었다. 즉 뭐냐면요. locate의 뜻에 눈으로 위치를 확인하다 뜻도 있어요. locate가 위치시키다 뜻도 있고 위치를 눈으로 파악하다, 확인하다 뜻도 있다고. 지금은 얘로 쓰는 게 맞아요. 됐나요? 자, 볼게요. 남서부에 위치한 파무칼레는 가장 유명한 뭐냐면 온천과 석회암의 테라스가 가득 찬 뒤에 있는 리조트 이하 full of는 filled with라는 형용사로 바꿔도 되는 PP 후치수식이 되는 형용사 후치수식 맞죠? 유명한 헬스 리조트이다. 관광 휴양지이다. 그 다음 문장 It was gradually formed. 그 파묵칼레는 형성되어 있다. 흐르는 물인데 deposit이란 단어에만 파란색 동그라미 쳤어요. 퇴적된, 침전된 수많은 numerous calcium salt, 칼슘염으로
퇴적된 흐르는 물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다. 됐죠? 그 다음 문장. This created the appearance of a cotton castle. 사실 모카성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잘 봐. 이 지문에 잘 봐. 이 지문에 대부분 여러 번 반복되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 있어요. 따라서 됐을 수 없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래마 포인트가 하나 잡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것도 후반부에 아래에 써주세요. 뭐냐면 이런 걸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그래마 포인트 꼭 넣어 놓을게요. 자,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라고 써보실래요? 이 지문에서는 적용이 되는 건 아닌데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관계 부사도 가능하긴 한데 이걸 쓸 필요가 없어서 제가 지금 관계대명사라고 쓴 거예요. 잘 봐.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의 첫 번째는 대시 안 된다는 거 맞죠?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이렇게나 시간을 하려고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선행사가 뭐가 아닐 수 있다? 명사가 아닐 수 있다고. 명사가 아닐 수 있다고. 무슨 말이냐? 사실상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앞에 있는 하나의 명사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게 가장 좋은 예시가 될 것 같거든요. 문장이 블라블라 있습니다. 컴마를 쓸 거고요. 그 뒤에 which means를 쓰겠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요. 앞에 있는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될 수 있다고요. 따라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의 핵심은요. that을 쓸 수 없다는 것도 맞고요. 선행사가 명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구나 절이 선행사가 될 수 있다고.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봐봐. 투부정사 구나 명사절을 주어로 받을 때 우리는 단수 취급을 하죠.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관계대명사 주격 뒤에 떨어지는 동사는 단수 취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한 개만 더 할게요. 한 개 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수식이 아닙니다. 수식이 아니라고요. 수식이 아니라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까지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그래서 중에 얘를 좀 선호하긴 해요. 왜? 이렇게 되면 in 과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됐나요? 정리하자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는 개념은 that을 받을 수 없다는 건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선행사가 명사가 아닐 수 있다는 이 부분과 수식이 아니라 그래서라고 인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이것은 목화섬유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파묵칼레라는 말 그대로의 번역이다. 사실 목화섬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을 써서 that을 쓸 수 없다는 거. 자, 조금 더 속도를 내볼게 이 문장. 잘 봐. 쏘리. 계속. 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목욕을 해왔다, 입욕을 했다. In this spring, 이 온천에서. 이번에도 컴마 위치인 거 맞죠? 이번에 선행사는 온천을 받은 이건 R이 될 거고요. are said to be good. 잘 봐. 하나 더 필기할 게 있어요. 지문의 내용이 어렵지 않다 보니까 포인트를 좀 잡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파란 펜으로 이렇게 밑줄 쳐봐. are said to be good. 잘 봐. 지금 제가 said to be good을 몇 형식 수동이라고 써놨죠? 5형식 수동이라고 쓰는 거 보이시죠? 봐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밑에 하나만 더 써볼까요? 생략. 우리가
앞에 언급된 대상을 다시 받을 때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앞에 언급된 게 아니라도 생략되는 경우가 있죠.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있을 거고요. being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to be가 있겠네요. 자, 지금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는 여기가 부사절인 경우나 혹은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뭐가? 비동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될 거고요. 대표적으로 맞지? 그 다음에 빙이 생략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가 대표적이죠? 네 글자. 분사구문이잖아요. 물론 여기가 대표라고 해서 여기만 그렇다는 건 아니야. 됐지? 그 다음에 지금 제가 which are said to be good 여기를 몇 형식 수동이라고 했죠? 5형식 수동이라고 했죠. to be라는 게 5형식 수동의 목적 보호에서 가장 많이 보일 겁니다. 됐나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생략이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문장의 뼈대를 보는 데 있어서 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적인 형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 그리고 그것들은 눈과 피부에 좋다라고 말해집니다. 일컬어집니다. Due to the abundant carbonate mineral in the water. 거기에 탄산염 광물들이 풍부해서 게다가 히레로폴리스 동격이 되겠죠. 아까 설명한 거 명사 뒤에 떨어지는 동격은 절이 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구만 있다는 것. 동사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대답해! 조금 더 타이트해져야 되겠어. 동사 나올 수 없어요. 알겠죠? 명사 뒤에 떨어지는 컴마의 동격은 동사가 나올 수 없어요. Add to the spectacular scenery. 게다가 그 고대 유적지인 H가 이 장관을 더한다. 그러니까 온천 욕도하고 자연 경관의 멋진 유적도 관람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봐. Since H was designated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지금 designated, 지목하다도 5형식 수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적지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목된 이후에 all the hotels in the area. 주어는 area가 아니라 hotel, all the hotels인 거 맞죠? 그래서 have been taken down. 현재 완료의 수일치 have를 썼고 taken down은 파란펜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이게 짓 누르다인데 주어가 호텔이니까 이거는 파괴하다, 붕괴시키다, 붕괴되다라고 수동태 해석이 되겠죠. 호텔들이 무너져 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Protect the ruins from the damage. 데미지로부터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Caused by commercial. commercial의 파란펜 동그라미. 잘 봐. 커머셜이라는 단어 밑에 쌤이 뭐라고 써놨죠? 프랙티컬 써놓은 거 보이시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왜 커머셜이라는 상업적인 게 프랙티컬이 되냐면 프랙티컬 뜻이 뭐지? 실용적인 건 맞죠? 실용적이라는 건 실제 실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사용할 수 있다는 건 수요가 있다는 거고요. 수요가 있다는 건 재화로 써서 상업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커머셜은 실용적인, 실질적인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상업적인 남용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호는 어디까지? 파묵갈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봐. this부터 파묵갈래까지 여기까지가 주절인 건 맞죠? 생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종용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that을 쓸 수는 없을 거고요. 관광객들은 금지됩니다. From wearing shoes in the water. 그러니까 온천 들어갈 때 신발 신지 말라고요. 마찬가지로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넘어갑시다. 5번. 잘 봐. 이번에도 그 밑에 먼저 봐주실래요?
그 글 자체가 대부분의 글이 우리가 상식선에서 여러 번 봤던 글의 형태이긴 해요. 물론 그러니까 변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글들이가 아까 있었던 파묵칼레라는 글은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사실적시 글이 될 텐데 여기 봐. 현대인들의 삶은 기술과 디지털 기기에 의해 점점 더 지배, 밑줄. 지배라는 단어의 감정을 빼면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유보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쁜 뜻에 가깝긴 하지만 그걸 결정적으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포지티브다 네거티브다 말하려면 조금 더 근거가 필요해요. 맞지? 결론이야. 사람들은 직접 만나기보다 메시지에 의존. 됐나요? 기술의 즉각적인 반응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반응 발광변 밑줄. 자, 지배가 의존이 되어 이제 즉각적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편의와 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해지면 기다림조차 견디지 못할 정도로 뭐해진다? impatient해진다. 됐나요? 네,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결론, 기술이 가져온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을 변화시킨 부정적 영향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해결책을 제시한 건 아닌데 글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맞지? 자, 내가 사실 출제자의 어떤 심리를 파악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요. 변형에 대한 중간고사의 어떤 뭐랄까요? 그 변형의 형태를 보면요. 이 글은 더 붙일 수 있어요. 뒤에를. 어떻게? 그 해결책이나. 자, 일단 이 글 자체는 문제 제기까지는 한 거예요. 야, 기술에 종속되고 지배돼서 인간이 너무 쇼츠형 인간이 되는 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급하냐? 즉각적인 반응에 완전 쇼츠의 양산형 인간이 됐다는 사실을 꼬집고 있다고요. 됐나요? 방금 내가 서론본론 결론에서 밑줄 친 몇몇 특정 단어들을 기반으로 지문이 변형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단어들이 거의 여기 있을 겁니다. 올라가 봅시다. 좀 더 크게. once 한때 people spent 삼형식이에요. 표시해주세요. 봐봐. 이제 비로소 정말로 찐 문제가 나왔죠. 여긴 잡으셔. 설명해 볼게요. 일단 뭐뭐하는 이라는 형용사 후치 수식으로 해석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중간고사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spend 안 쓰셔도 돼. 시간, 비용, ing 이걸 중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명확하게 숙지된 부분이라서 리스크는 없을 건데 자, 엄밀히 말하자면 얘가 지금 삼형식이고 얘가 지금 삼형식이고 목적어고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된다고요. 뭐뭐 하는 시간이라는 한국말의 해석이 그럴듯하게 보일 뿐 그건 정말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봐. 만약 내가 뭐뭐 하는 이라고 수식을 해버리면 말은 매끄럽고 타동사의 목적어고 목적어의 품사가 명사니까 명사가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구조도 굉장히 깔끔하단 말이야. 근데 달리는 소년 누가 해석을 못합니까? 달리는 소년이라고 한다는 건 얘를 수식한다는 거 맞지? 그럼 수식이라는 관계에서는 반드시 주어 동사라는 논리가 설정이 돼야 돼요. 다시 볼게요. 시간이 만납니까? 시간이 즐깁니까? 안 되잖아요. 네, 얘는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험이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그 시험의 난이도랑 별개로 어법과 문장 구조를 바라보는 부분에서는 변수가 없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걸 그냥 필기를 안 하셔도 돼요. 1번 문장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주절이 나오고요. 그 뒤에 뭐가 나온 거예요? 분사구문이 나온 거라고요. 이렇게 서술되어 있던 문장인 거예요. 따라서 이 앞에 생략된 건 누구라고요? they가 되겠죠. 그들이 만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ing도 있고 과거 동사도 있으니까 어법성 판단평가의 가치가 생기겠죠. 물론 첫 번째 문장이니까
익숙하긴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때 우리는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바깥에서 노는데 자유시간을 많이 보냈다. 됐죠? 여기에 얘들아 이렇게 써줘. 첫 번째 문장에다가 directly라고 쓰고요. personally라고 써주세요. 이게 직접 사적으로 대면해서 오프라인에서 됐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은 지배되고 있다. 삼형식 타동사 television, smartphone, computers. 넘어갈게. 한 번에 들어올 만한 정보니까. 3번 문장 and with each passing day with each passing day 살짝만 보고 할까요? 내가 강사를 하면서도 타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념에 대해서 타이틀을 많이 설명하는 게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냐 이거야. 뭔 말이냐면 잘 봐. 이게 지금 with 명사 ing 독립분사구문이거든요. 독립분사구문은 분사구문 아닙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분사구문이라는 개념을 개입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잘 봐. 이렇게 말 돼 안 돼? 되지.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올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it가 대명사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들은 television, smartphone에 각각이 될 거 아니야. 됐지? 자, 질문. 그럼 명사 뒤에 ing가 꾸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with 명사 ing를 명사가 하면서 with 명사 pp를 명사가 되면서라는 독립분사구문을 따로 정리하고 외울 필요가 없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제가 여기 표시를 한 이유가 동사 자리로 쓸 수 없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사실이지 않나요? 뒤에 day라는 게 있으니까 뭐 past 쓰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각각의 매일매일을 지나가면서 즉 계속 쓰면서라고 의역하시면 되죠. 됐나요? 우리는 뭐 된다? 빨간펜 밑줄 쳐주세요. 더 의존적이어진다. 어디에? 기술에. 괜찮을까요? 우리는 기술에 더 의존되어진다. 그러고 4번 문장. 우리는 더 이상 친구를 매일매일 가까이 삶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 뭐요? 온라인에서 이제 소통한다는 거겠죠. 대신에 우리는 그들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보낸다. 넘어갈게. 6번 문장이야. 뭐냐면 자 1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1번에서 5번까지 기술 기반의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기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건 사실 이 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 내가 원하는 로직은 지금 5번 문장까지 해서 기술의 편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냐. 가까이 산다고 해서 만나지 않는다는 게 뭐 고립을 의미할 수는 있겠지만 확정적인 건 아니잖아. 즉 아직까지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부정성이 뚜렷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단 말이야. 됐지? 근데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우리는 이미 중간고사 때 변형 문제 지문 자체가 변형됐다는 걸 숙지했단 말이야. 경험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변형이라는 건 원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내가 킬링워드를 기준으로 바꿔주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원문이 바뀐다 하더라도 톤이 바뀌는 구간의 포인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부터는 진짜 부정성이 드러난다고. 심지어 더 나쁜 건 기술이 우리를 덜 뭐하게 인내력 있게 만들어. 즉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조급하게 만든다고. 됐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기술이 가지고 있는 부정성을 말하겠다는 플래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구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봐주시는 건 의미가 있죠. 계속 7번 We don't immediately receive our coffee from the coffee machine. 우리가 만약 커피 머신으로부터 커피를 바로 받지 않는다면 immediately만 밑줄 쳐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날카로워지죠. 예민해지죠. 화가 나죠. 됐죠? Waiting for movies to download.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를 짜증나게 한다. 됐죠? 이미 우리가 거기에 지배되고 종속되어서 우리에게 뭐가 없어진 거죠? 인내심이라는 게 없어진 겁니다. 이걸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변형이 되더라도 그 톤이 변하진 않아요. 계속 9번 문장인데 봐봐. 지금 impatient라는 단어에다가 파란펜 네모를 쳐봐요. 요거는 쌤이 지금 바로 설명해 볼게. 잘 봐. 밑에 쓰셔도 돼. 밑에 필기본 왼쪽에는 impatient as we have become 이라는 요 표현이 하나 더 써져 있을 거야. 뭐 필기본을 쓰든 원본을 쓰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판단을 하시고. 질문. become이 이 형식이잖아. 일단 형용사면 부사를 의심하는 게 맞거든. 그럼 앞에 있는 동사를 잡아야 되는데 앞이라고 할 게 여기잖아. 그죠? 여기가 이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 보어를 쓰는 게 맞는데요. 자, 왜 이런 문장 구조가 나왔나? 실질적으로 보어, 접속사, 주어 이렇게 문장 구조가 형성된 거 맞죠? 물론 여기 부사절입니다. 뒤에 주절 나올 거고요. 질문. 그러면 이런 어떤 부분적인 도치가 일어난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뭐가? 여기를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됐나요? 강조를 위한 필자의 의도가 들어간 문장이라 봐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잖아요. 야, 이 문장 서술형 포인트다고 외워. 조건부 영작 외워가 아니잖아. 우리 어떤 전략은 맞지? 자, 근데 이 부분에서 형용사 또는 부사 as 주어 동사의 문장 요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잘 봐. 첫 번째가 뭐뭐 때문에고요. 두 번째가 뭐뭐에도 불구하고요. 뜻이 두 개로 갈려요. 네, 여기서 약간 비판 아닌 비판을 좀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좀 필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변형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설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글 자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있잖아. 중등 영어랑 고등 영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알아? 중등은 여기다 쓸게 그냥. 중등은요 하나의 문장을 보고요. 고등은요 하나의 article, 텍스트를 봐요.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중등 때는 다음 밑줄진 투부정사 성격 이걸 물어보는데 하나의 글을 보는 우리는 생략된 분사 구문의 접속사를 살릴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알아? 맥락을 통해서 생략된 접속사를 매끄럽게 넣어서 또는 무시하고도 맥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잖아. 자, 다시 여기 봐봐. impatient as we have become 이란 이 표현은 정확하게 이 두 가지 뜻으로 나눠지는 부사절이란 말이야. 근데 이 뜻과 이 뜻이 같아 달라. 전혀 다르지 않아.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해석이 맞아요, 저 해석이 맞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나 이런 질문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장만 있다고 하면 내가 뭐가 맞는지 말 못하겠지만 맥락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됐지? 근데 옆에 보면 어떤 해석인지가 모호하단 말이야. 내가 옆에 있는 해석본을 그 설명문에 있는 해석본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닌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잘 봐. 우리가 점점 더 뭐 되면서 성급해졌기 때문인가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냐? 근데 옆에는 때문에라는 해석이 잘 안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핵심은 이거야. 형용사 또는 부사 as 주어 동사의 형용사 부사를 강조한 이 문장은 이 두 가지 뜻으로 나눠지고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봐요. 우리가 너무나도 인내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좀처럼 인식한다, 못 인식한다고요? 이 역효과를 냈지. 계속 adverse effect 뒤에 대절 뒷문장 불완전하죠. head라는 삼형식 타동사의 목적어 없는 거예요. 됐지? 간다. 기술이 우리 삶에 끼쳐온 역효과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됐지? 괜찮을까요? 계속 There are clearly some field. 분명한 영역이 있다.
뭐하는 이 where는 당연히 that으로 바꿀 수 있는 관계 부사가 될 거고 생략 또한 가능한 거 맞지? 계속 Technology has had a positive impact. 잘 봐. 앞에다가 빨간 펜으로 이렇게 써줘. 논지 무관이라 써주세요. 지금 있잖아. 기술이 우리 삶에 끼친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를 논하는 글이 아니지 않니? 맞잖아. 그럼 뭐냐면 잘 봐. 역시나 한 번 더 중간고사를 기반으로 변형이 된다면 이 문장 없앨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이런 문장이 원문이었으면 이거는 일치 문제로 못 내겠지. 이미 논지랑 무관되어 있는 문장이 있으니까. 다만 이 문장을 왜 썼냐면 이 역접이라는 however를 유도하기 위한 떡밥인 거죠. 이해됐죠? 다시 분명히 기술이 우리 삶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한 번 더 재진술하면서 글을 마무리시키고 싶은 거죠. The negative consequences that have transformed our personal lives.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바꾼 기술의 부정적인 결과라는 것이 엄청난 걱정의 원인이어야 한다. 즉 우리는 기술이 주는 편리, 혜택의 빛도 있긴 있겠지만 그 어두운 이면을 반드시 봐야만 한다. 라고 마무리한 거 맞죠? 네, 넘어가 봅시다. 똑같아요. 이번에도 우측을 보시면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잘 봐. 파묵칼레라고 하는 그 온천 지문과 마찬가지로 이 지문도 그 의도가 분명한 논설문에 같은 글은 아니에요. 따라서 지문 자체에 킬링워드 표시를 따로 하진 않았어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킬링워드 따로 없죠? 보세요. 한 번은 I was flying with the wheelchair basketball team. 내가 비행 중이었다. 날아가고 있었다. I coached to a tournament in New York City. 뉴욕시티에서 토너먼트를 위해 내가 관리하고 있는 휠체어 바스켓볼 팀과 비행 중이었다. 그 다음 문장. At the airport. 공항에서 one of the player who was in her wheelchair.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내 선수 중에 한 명이 went with me to check in for our flight. 탑승 수속을 받으려고 나와 함께 갔다. 계속 가볼게. 의미 부여할 게 없어요. At the counter. 그 카운터에서 the check-in attendant. 이거 하나만 파란펜 밑줄 쳐줘. 왜냐하면 이 문제가 원문을 기준으로는 지칭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제시되고 있는 대상들을 한번 확인하자는 취지야. 그러면 직원이 ask 사형식 누구에게? 나에게. 지금 그 카운터에 간 거는 나랑 휠체어에 탄 선수 2명이잖아. 근데 나가 아니라 그녀라고 쓸 수 있겠지. 물론 잘 안 틀리겠지만 실수가 유발될 수 있는 구간이잖아. 누구에게? 나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인 건 맞지? 지금 비행기를 타면 탑승수속은 당사자인 본인한테 하는 거야. 근데 2명이 갔는데 2명의 각각에게 한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한 번 다 한 거야. 알겠지? 계속 Is she able to get around the airport on her own? 혼자서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당사자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코치한테 물어본 거야. Will she need someone to help her? 오형식이니까 to 생략할 수 있는 거 맞죠? Get onto airplane.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라고 또 물어본 거야. The player, 내 선수와 나, 우리 둘 다 충격을 받았다. 됐죠?
Why did she have the impression? 질문. she의 밑줄. 이 she가 누구죠? attendant인 거 맞죠? 왜 그녀는 that year라는 인상을 받았는가? She wasn't able to answer. 질문. 여기서 she와 이 she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맞지? 얘는 player. 얘는 the attendant. 맞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바꾸시면 될 거고요. 잘 봐. 왜 그녀가 이러한 질문에 자기 스스로 대답할 수 없다라는 인상을 가졌는가? 됐죠? 계속 나는 started to think about response. 왜 그 반응이 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the player, 내 선수가 beat me to it, 나를 해치고 나와서는 gave her에다가 밑줄. 지금 but the player이 주어고 beat가 V1 and gave가 V2니까 여기서 말하는 her은 당연히 또 attendant가 되는 거 맞죠? 승무원에게, 직원에게 강력한 표현의 대답을 했다. About her functional capacity. 그녀가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실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을 강한 어조로 대답했다. When her face turned red. 여기서 her은 당연히 직원인 거 맞죠? 직원의 얼굴이 당황해서 빨개졌을 때 나는 깨달았다. Her view of the capability of people in wheelchairs. 휠체어를 탑승한 사람들의 능력에 대한 그녀 직원의 입장과 관점이 had been forever changed.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확인했다. 역시나 이 지문도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지문이 될 겁니다. 넘어갑시다. 밑에 봐봐요. 밑에 먼저 보고 갈게. 자, 많은 데이터를 단순히 저장하는 것보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 분석하는 방식이 있죠. 자, 그러면 이 글은 필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본론이야. 텍스트와 숫자만으로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트와 그래프, 빨간펜 밑줄, 차트와 그래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 지문은 안 본 거지만 서론에서 많은 데이터의 분석을 말했고 그 분석의 수단으로 차트와 그래프를 말한 게 맞잖아. 그러면 나는 이것만 봐도 이 서론 본론 안에서도 이런 구도를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자, 다시 본론이야. 텍스트와 숫자만으로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트와 그래프와 같은 무슨 도구? 시각적 도구. 분석을 위한 용이한 도구인 시각적 도구가 데이터의 패턴과 경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결론입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시각화 도구를 활용해야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주쳐주십니다. 글의 3단 요약이 명확합니다. 야, 분석하는 게 중요해. 분석 어떻게? 시각적 도구를 사용해서. 시각적 도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사실 글의 완전한 변형이 아니면 그 어떤 변형이라도 서론의 분석, 본론의 차트와 그래프의 시각적 도구, 결론의 더 나은 의사결정이란 이 포인트가 바뀔 수는 없어요. 이 포인트 안에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문이 안 어려워요. 알겠죠? 올라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봐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항상 제가 말하지만 옆에 있는 해석을 참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딱딱하게나마 해석을 해보는 연습은 사실 내신이든 아니든 가장 중요하긴 해요. 잘 봐. Much has been
said about. 이렇게 돼 있잖아. about 뒤에 명사가 나올 거니까 이 명사를 how라고 정리해 놓으면 잘 봐. 지금 이 much가 대명사가 될 수 있거든요. 이 much가 대명사가 될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것들. 그럼 이 상당히 많은 것이라는 이 대명사로 출발했다면 받는 건 뒤에 있을 것 아닙니까? 잘 봐. 많은 부분들이 말되어 왔다, 논의되어 왔다, 맞지? 뭐에 관한? 이것에 관한, how에 관한 상당한 부분들이 논의되어 왔다 해석되는 거 맞죠? 계속 how는 명사절, 뒷문장 완전히 되겠죠? companies 밑줄, A and B에서 B의 밑줄. 지금 밑줄이 쌤이랑 똑같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가 공부하는 취지는 글을 요약하겠다는 거야. 그 요약이 바로 이해의 바로미터란 말이야. 요약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요약의 포인트와 요약의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요약을 잘한다는 건 이해를 잘한다는 것이 증명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잘 봐. 그럼 그런 부분에서 A and B에 B에 집중하자는 건 여러분들의 요약을 도모할 거란 말이에요. 다시 회사가 그들이 수집하는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됐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그 데이터 관리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거 아니야. 그런데 버스에다가 이렇게 빨간펜 뾰족으로 쳐봐. 문두에 떨어지는 버스는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야. 벗을 깔았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려나라는 가능성이 생긴 거 맞잖아. how부터 어디까지 this 데이터까지 그대로 밑줄 쳐봐. 잘 봐. 분명히 두 번째 문장의 벗을 보지 않은 상태라면 그들이 수집한 데이터의 관리 방식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데 decision makers, 의사결정자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 많은 데이터에 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관리를 말하는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문장부터 야, 나 분석 말할 거니까 데이터 관리 말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을 말할게라고 논지를 전환시키는 거 맞지? 3번 문장이야. 그러면 3번 문장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데이터 분석을 잘할 수 있을지라는 정확한 목표가 생긴 건 맞죠? To do this effectively, 이것을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자인 그들은 have to부터 빨간펜 밑줄, have to be able to visualize the data. 여기까지 먼저 해석할게. 결국에 세 번째 문장으로 나와 있는 visualize. 잘 봐. 이 시각화라는 게 뭐 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하는 거지? 분석하기 위해서잖아. 그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하는 거 맞지? 됐지? 잘 봐. 3번 문장 별표 쳐봐.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안해. 조금 마음이 급해서 조금 이게 드립이나 이걸 안 치고 있는데 어쨌든 잘해봐봐. 잘 봐. 지금 3번 문장의 별표가 내가 지금 별표를 안 쳐도 이 지문의 전체 해석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얇바 6강 자체가 대부분 어려운 글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때에 한 이 부담감과 이 약간 떨림이 아직 남아있을 건데 뭐 그거야 다 차치하고 그건 제가 어떻게든 그 현장감에서 다시 한 번 더 떨리지 않게끔 만들어줄 건데 다 떠나서 있잖아. 잘 봐. 3번 문장에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자들은 데이터를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 시각화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거 맞지? 어떤 방식 안에서 allows them 보이죠? 여기서 them에다가는 파란펜 네모 표시해주세요. 이거 일부러 표시 안 한 거예요. 필기본 안에서 100% 필기본을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몇몇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가해달라는 거예요. 이 them 누구 받는 거죠? 의사결정자 맞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왜? allows라는 오형식에 주어가 them을 받는 그 대상이라면 themselves를 쓰는 게 맞겠지만 allows 앞에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way잖아. way가 주어니까 themselves를 쓰면 안 되죠. 이해됐죠? 계속 의사결정자들이 grasp
뭔 뜻이죠? 안 돼! 여기 봐. grasp이 쥐다인데 물리적인 대상을 쥐다면 잡다가 되지만 추상적인 개념을 잡을 순 없잖아요. 그거는 I got it. 이해했다는 뜻이거든요. 알겠지? 그럼 다시 밑줄 쳐봐. 잘 봐. 그러니까 이 글은 어렵지 않아. 근데 쉽든 어렵든 우리가 글을 보는 이유와 목표가 사실 분명해야 돼. 그게 무의식의 영역까지 침범하길 바라는 게 내 목표인 거야. 잘 봐. 3번 문장을 정리하면 야! 분석하려고 뭐 해보자는 거야? 시각하자는 거 맞지? 근데 아직 안 끝난 질문 하나가 남아있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야, 바이오그래피는 요약 이상의 무언가를 해야 돼. 그게 스토리텔링이었던 거 맞죠? 그러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사실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됐지?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니까.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즉 요약이 아니라 단순 요약이 아니라 스토리텔링까지 결합시켰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봐야 글이 완결성을 갖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뭐였는데 그게 내가 빈칸을 잡았던 독자들이 그 이야기에 come alive, 생생하게 빠져든다는 거였잖아. 그 효과까지 봤을 때 글에 대한 완성도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나 하나만 더 물어볼게. 야, 이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분석인 거 맞지? 근데 그 분석을 하는 수단으로 뭘 추구했다고? 시각화 시키라는 거 맞지? 근데 잘 봐. 시각화를 시키는 게 왜 효과가 있는지가 나왔잖아. 어디서?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맞지? 다시 한 번 더 잘 봐.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자들이 데이터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방식 안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맞지? 그러면 방향은 틀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질문이 남아 있어야 돼. 이걸 쓰고 질문을 이제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볼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3번 문장에서 우리가 더 봐야 될 것이라고 꼭 써야 돼.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필기에서 여태까지 6번 질문까지를 보면서 요 얘기를 한번 하려고 지금껏 설명을 했다고 봐도 무방해. 효령아 여기 봐야 돼. 뭐냐면 3번 문장 이후에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써. 미안해. 요것만 제발 써줘. 지금 내가 글씨를 원래 예쁘게 쓰는 것도 아닌데 지금 분필이 좀 그렇긴 해. 잘 봐. 3번 문장에서 의사결정자들이 데이터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방식 안에서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면 그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 근데 남아있는 두 개가 있다니까. 쌤 알긴 알겠는데요. 아직 애매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물음표가 뭐냐면 어떻게 뭐 할 것인가? visualize 할 것인가? sorry. 즉 visualize의 구체화가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분석한다는 것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한다는 것이 분석보다는 구체화가 돼 있지만 역시나 시각화라는 이것도 아직 여전히 추상적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두 번째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오늘 지문 중에서 너희가 혼자 못 이해할 글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야 중간고사도 이미 맛봤잖아. 너희 또 그렇게 될래? 다 변형된단 말이야. 라고 괜히 공포감을 주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는 글을 깔끔하게 이해할 정도로 수준으로 글을 보고 싶다는 거야. 자, 3번 문장에서 분명히 시각화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전체 그림을 이해하시는 거 맞지? 근데 전체 그림을 당연하죠. 데이터가 많다고 했으니까요. 그 많은 데이터의 전체 그림을 이해한다는 게 당연히 플러스겠죠. 잘 들어봐. 자, 두 번째 물음표가 뭐냐면 전체 그림을 grasp the big picture. 이 전체 그림을 이해한다는 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대답해줘. 당연히 플러스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게 얼마나 긍정적인지까지는 봐야 된다고. 좋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아까 있었던 스토리텔링이 독자들에게 come alive 할 수 있는 효과를 준다 수준까지는 봐야 된다고. 3번 문장을 봤을 때 요 두 가지에 대한 모호함에 대한 방향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거창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본질이야. 그러면 어떤 효과까지 생긴 줄 알아? 어차피 원문, 그러니까 내가 가끔씩 내신 대비할 때 쌤 이거 지문 외우려면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외울까요? 이게 그 개성고에 어떤 학생이 그 말 한 적이 있어요. 약간 모의고사만 다 외워봐라. 모의고사까지는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 지 피지컬을 인정을 하더라고. 근데 뭐냐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중간고사가 모든 지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외우는 게 유명무실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공부 자체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근데 이렇게 3번 문장에서 내가 이런 논리적인 방향성이 아직 남아있지 않냐라는 걸 설득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재로 글을 볼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설정되잖아. 그러면 이게 내가 진짜 예술가는 아닌데 그림처럼 느껴져. 문장과 아티클이 약간 그림처럼 느껴진다고. 아, 색칠할 게 남아있네라는 느낌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거기서부터가 난 진짜라고 생각해. 첫 번째 문장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다고 했어. 어떻게 관리할지.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역적 깔고 나서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맞지? 근데 그 분석에서 시각화가 나왔잖아. 시각화 하면 전체 데이터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대. 이게 당연히 플러스긴 하지만 이 플러스가 얼마나인지 플러스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잖아. 요 두 가지를 보기 위해서 3번 문장이 있을까? 좋아. 외워도 좋아. 3번 문장이 아직 문장에서 남아있는 내용, 3번 문장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두 개가 무엇인지를 외워줘. 어떤 글이든이 아니라 이 정도의 글이라면. 그런 것들이 뎁스가 쌓이면 될 거라고 생각해, 나는. 올라가 볼게. 소리가 왜 나지? 제가 원래 수업할 때 수업하는 거랑 말하는 거랑 톤이 똑같거든요. 근데 자꾸 나도 내 인생, 아까 기술 지문을 말했지만 나도 쇼츠에 중독된 놈이야. 아니, 중독은 아니야. 쇼츠를 많이 보는 사람이야. 중독 아니다. 그러니까 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물론 2시간 정도 보는 것 같긴 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있잖아 했어요 하는 그 남자 기계음 있잖아. AI음. 그게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내 목소리가 자꾸 그게 되는 것 같아. 뭔지 알 거야. 대충 오늘 뭐 해볼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있어. 하여튼 아차 뭐 이러면서 자꾸 그런 것 같아. 그거랑 있잖아. 차승원 따라서 하는 그거 모릅니까? 미안합니다. 갑시다. 여기 봐. 4번 문장이에요. 4번 문장. reading.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번 문장에서 봐야 되는 건 많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의 그 시각화가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시각화를 했을 때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그 효과가 얼마나 뚜렷한 효과인지, 이 두 개를 잡아야 돼. 알겠지? 자, 잡아봐. Endless pages of text and countless numbers. 주어는 reading.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무한하게 많은 글들과 숫자들을 통해서 읽어내는 건 마치 뭐와 같다? 원트리에다가 어휘 표시는 돼 있으니까 밑줄 한 번만 쳐줄래? 빨간 펜으로. 우리가 아까 큰 그림이라고 했는 게 나무 하나 큰 그림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보시면 홀 포레스트랑 원트리는 이원화적 관점에서는 정반대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전체 숲이 빅피처에 가까울 거 아니야. 맞지? 한 번에 다시 해석해 볼게. 잘 봐. 뭐냐면 이 무수히 많은 텍스트와 숫자들 통해 읽는 건 마치 하나의 나무만을 보는 것 같다. 여기서 하나의 나무는 일부분이겠죠. 전체가 아니라 at a time when you need to able to see the whole forest. 전체 숲을 볼 필요가 있을 때 그저 하나의 나무만, 일부분만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시각화를 한 거야, 시각화를 못한 거야? 대답해줘.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역시나 시각화 못했을 때 이렇게밖에 못함이라고 한번 떡밥을 깔아놓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시각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삽입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잘 봐. 딱딱하게 해석할게. 이렇게 하나의 나무만 보는 이런 부분에서 드디어 비로소 차트와 그래프가 구원자로 다가오는 지점이다. 됐지? 그럼 됐네. 차트와 그래프가 시각화의 구체적인 수단이 될 거고요. 아직 남아있어요. 뭐가요?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 그것까지는 보셔야죠. 계속. One research company, 하나의 연구회사는 확인했다. Managers, 주어가 될 거고요. Who use such tools, 그러한 차트와 그래프의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는 매니저들은, 잘 봐. 파란 펜 한 번만 들어봐줘. 아래 밑줄 치고 파란 펜이어야 돼. Likely to understand까지 밑줄 쳐봐. 지금 여러분들이 문장의 구조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뼈대 자체가 무너지셔서는 안 되거든요. 이 문장은 are likely to 동사 원형이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봤던 뭐뭐 하기 쉽다라는 동사구 사이에 부사가 개입된 거예요. 여기에요. 이형식 동사와 형용사 보호 사이에 부사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사이에도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동사의 뼈대가 흔들리셔서는 안 돼요. 다시 be likely to 동사 원형. 그러면 자, 시각화 자료의 도구를 사용하는 관리자들은 완전히 이해하기 쉽다. 이제 부사 넣어줄게. 약 10%가량 더 잘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맞지? 이것 또한 시각화 자료를 사용했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일 수 있잖아요. Understand and see. 잘 봐. 이번에는 일부러 제가 밑줄을 워낙 많이 쳐놓은 상태라서 여기 A, M, B에 B에 집중을 안 한 거긴 한데요. 트렌드에 빨간펜 밑줄 이렇게 쳐보세요. 당연한 거 아니냐?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시각화의 차트와 그래프를 사용하는 관리자들은 완전히 10% 이상 더 잘 완전히 이해하고 10% 이상 더 잘 데이터에 대한 트렌드를 보기 쉽다는 거 맞지? 이게 트렌드라는 게 당연히 플러스겠죠. 흐름이 되겠죠. 그리하야 아까 말했던 거, 여기 필기했던 거, 45분 전에 아니 38분 전에 했던 거, 컴마 위치라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 1번 대쓰지 말라.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그건 다 알잖아요. 아무튼 2번 뭐였지? 선행사가 명사가 아닐 수 있다. 그다음에 3번이 뭐였지? 인과 그래서인 거 맞지? 잘 봐. 그러면 완전히 이해하고 트렌드를 읽어내서 뭐 할 수 있다? 그들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만들 수 있다. 네, 비로소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3번 문장에서 요구했던 구체성이 확인이 될 거라고요. 이렇게 글이 완결될 거라고요. 됐죠? 물론 전체 이렇게 안 했어도 어렵지 않은 글이라고요. 저는 어렵든 어렵지 않든 이 정도의 내용의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거라고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대명사 문제가 지금 우리가 내용 기반의 포인트를 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명사는 조금 더 의식하셔서 봐주셔야 돼요. 마무리예요. 그래서 너가 overwhelming amount of data, 너무도 많은 데이터에 마주되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차트와 그래프와 같은 시각화 자료를 활용해서 전체 그림을 봐서 좀 더 나은 결정을 하라는 거 아닌가요? use, 파란펜 네모. 이런 게 저는 가끔씩 나오지만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 보세요. 마무리 지어볼게요. so 부사, when부터 data까지 부사절. 여기 빼꼼 숨어있는 이 컴마는 생략 가능. 즉 여기서부터 무슨 절 시작? 주, 절 시작인 건 맞죠? 만약 선생님 어차피 변형될 건데 뭐하러 다 원문을 이렇게 꼼꼼하게 봅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일단 우리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문장의 기본에 대해서는 변수 없게끔 챙깁시다. 언제나 우리가 실수가 나오니까요. 맞잖아요. 야 이번 내 솔직히 말하면 개성고 내 제자 말고 대부분 학생들이 뎁스를 알거든. 진짜로 10점도 안 나온 애들도 있다며.
물론 이게 뭐 그런 애들에게 대해서 뭐 비꼬거나 비아냥거리고 싶은 건 아닌데, 근데 그 10점이나 몇 점 안 되는 애들도 사실 실수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진짜 그 점수는 아닐 수 있잖아. 두 개 중에 하나를 보면서, 맞지? 어쨌든 그걸 없애야 되는 것도 선생님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긴 하잖아. 그러니까 뚜렷한 건 제대로, 그러니까 기본은 절대적으로 흔들리셔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그럴 때는 뭐를 graphic representations, 이런 시각적인 자료라고 쓰는 그래픽 표현들을 사용해라. 뭐 하기 위해서? 네가 필요한 정보들을 더 쉽게 찾기 위해서. 넘어가. 마지막 질문. 안 넘어간다. 잠깐만. 얘를 오늘 수업의 마지막으로 할 건데요. 하나 있어요. 잘 봐. 일단 쉬워요. 서론입니다. 인간과 원숭이 아기들은 잠자는 동안 spontaneous smiles, 자연스러운 웃음을 보인다. 그럼 얘가 메인 워드가 되는 거 맞죠? 이 spontaneous smile이라는 걸, 재미없지? 미안. 본론이야. 인간 아기의 미소는 부모와의 유대 형성과 관련. 자꾸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이원화라는 걸 말할 거예요. 자봐. 야도 웃기는데 야가 웃는 거랑 자가 웃는 게 같겠냐 다르겠냐 달라야 글의 소재의 전개가 될 거란 말이야. 자, 하나는 부모와의 유대 형성인 반면 원숭이의 아기 경우에는 지배적인 개체에 보이는 표죠. 지배적인 개체. 근데 이거 아니냐? 자,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에서도 이건 그냥 듣고 버려. 본질적으로 아기가 엄마한테 보이는 유대는 그것도 애정이긴 하지만 생존을, 왜? 우리 엄마 없으면 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맞지? 둘 다 생존이긴 할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건 잠깐 버리고 어떻게 구조화시킬 거냐면 본론은 차이라고 써. 여기다가 여긴 차이, 알겠지? 근데 결론을 다시 공통점으로 묶어서 마무리해. 서로에서, 야, 이 아기도 원숭이 아기도 잘 때 웃으면서 잠? 근데 아기가 웃으면서 자는 거랑 원숭이가 웃으면서 자는 거랑 다르다라고 말해놓고 마지막으로는 근데 둘 다 이렇게 웃든 저렇게 웃든 웃으면 뭐라고? 얼굴 근육이 발달되는 건 똑같지 않니라고 마무리 짓는단 말이야. 이해됐지? 어렵진 않아요. 잘 봐요. 다만 지금 킬링워드에 약간의 수식이 있는 것들만 봐주면 돼요. 3번, 4번의 킬링워드는 인간 아기의 표현이고요. 5번의 킬링워드는 원숭이 아기만의 것이고요. 6번째 킬링워드는 둘 다인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즉, 이 내용을, 그러니까 요걸 기반으로 이게 정리됐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위로 올라가 봐봐. 근데 얘는 정말로 그 2차 시험 때는 제가 그 서브노트 뒤에 8점짜리, 9점짜리 1차 서술형 있을 건데 2차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하나의 방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Sleeping human and monkey infants. 자고 있는 아기 또는 원숭이 아기는, 인간 또는 원숭이 아기는 둘 다 때때로 facial movement similar to smile, 웃음과 유사한 얼굴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known as spontaneous smiles, 자연스러운 웃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표현은 last, 일형식 자동사, 네모 표시 하나 해주세요. 자동사, 자, 그러니까 저는 내신 기준으로 두 가지 동사를 조금 더 강조할 거예요. 5형식 동사랑 1형식 자동사. 지속되다라고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수동태 써놓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동사니까 수동태 안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이러한 spontaneous smile과 같은 표현은 지속됩니다. For a much shorter time. 좀 더 짧게, 뭐보다? 보통의 웃음보다. 자, 근데 그러니까 하하 웃는 일반적인 웃음보다는 spontaneous smile이라는 잘 때의 웃음이 더 짧긴 한데 얼마나 짧은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보통의 웃음의 시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짧다고만 나왔지 얼마나 짧고 어느 정도 지속된지는 안 나왔어요. 계속.
그 자발적인 자는 동안의 웃음은 발생합니다. occur도 자동사예요. 근데 last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보는 동사긴 해. Between period of REM sleep. 빨간 펜 밑줄. 이게 REM 수면이라는 걸 목소리 왜 이래? REM 수면이라는 걸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딨냐? 근데 어쨌든 REM 수면의 본질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있잖아요. 깨어있는 것에 가까운 얕은 수면이제. 자, 조금 말이 힘드네요. 모호하네요. 깨어있는 것에 가깝다는 건 쓰지 마. 깬 건 아닌 거 맞지? 깬 건 아니라는 형태에서 내가 이걸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준은 아니야. 그냥 편하게 이웃집 삼촌처럼 설명해. 야, 아까 눈 감고 있는 거는 감고 있는 거잖아, 맞지? 마치 아버지가 우리 아빠 잔다. 내 어릴 때거든. 우리 아빠가 거실에서 소파에서 뉴스 틀어놓고 자다가 자네 하고 이제 내 게임 TV 틀려고 딱 하면 야, 안 잔다. 이거랑 비슷한 거. 물론 같은 건 아니야. 근데 핵심이 뭐냐면 깨어있는 것에 가깝다는 건 눈은 감고 있지만 의식이라는 게 아예 없어. 와, 쌤, 저 완전 기절했어요는 아닐 거 아니야. 자, 잘 봐.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2차 시험과 이 글의 방향성에서 충분히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자 렘 수면이라는 건 기절한 건 아니지. 그래서 기절이라는 건 내 의식이 완전히 의식을 못할 정도로 완전히 기절한 건 아니라면 렘 수면에서는 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물론 이거는 뇌피셜이야. 근데 그 설득력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오늘 이 지문 마지막의 목표인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자는 동안에, 렘 수면 기간 동안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 spontaneous smile, 이렇게 웃는 게 일어난다고 알겠지? 물론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야. 나 몰라. And tend to be uneven. uneven 바람 뺀 동안. 근데 안 틀려. 균등한 거야, 균등하지 않은 거야. 고르지 않은 거 맞지? 자, 뒤로 갈게. 완전히 대칭적인 웃음이라기보다는 절반 웃음. 고르지 못한 비대칭적인,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웃거나 뭐겠지. 나 잘 몰라. 어쨌든 그런 거라고. 뭐가? spontaneous smile. 그러면 선잠의 렘 수면 기간 동안에 양쪽 입꼬리가 대칭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 약간 이런 형태의 보통 웃음보다는 짧은 순간적인 웃음 정도인 거 맞지? 정리한 건. 다 써잉? 몇몇 과학자들은 데끼아의 사실을 믿는다야. 검증하고 확인하고 믿는다는 거야. 즉 객관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글은 전개되고 있어. 뭐라고? The purpose, 의도. 그렇지. 자, 봐봐. 의도라는 거는 의지가 있어야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자는데 어떻게 의도가 있지? 이게 아마 렘 수면이 가지고 있는 깨어있는 것에 가깝다는 약간의 무의식이지만 의식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난 이걸 쓴 것 같거든. 잘 들어. Spontaneous smile in human babies. 아기, 인간 아기 안에 있는 spontaneous 웃음의 목적이 오형식이에요. 그들이 좀 더 부모에게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라고 믿는다. 됐지? And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뭐를? 부모와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려는 어쩌면 자면서까지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아기의 의도일 수 있지 않냐라는 게 뇌피셜이야. 그러니까 어떤 수면에서만 일어난다고? 렘 수면에서만. 맞지? 왜? 렘 수면에서는 의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자, 원숭이도 일단 일어나는 건 똑같이 렘 수면이고 맞지? 그러면 렘 수면, 아기 원숭이도 낮에서도 포식자들에게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긴장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면서도 혹시나 호랑이가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이 렘 수면에서도 생존을 갈구하고 사랑을 갈구하는 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렘 수면에서만 이게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자, 마무리 지어볼게. 그러나 연구는 보여줍니다. Spontaneous smile of monkey infant. 아기 원숭이의 웃음은 실제로 여기다가 밑줄 쳐봐. 기쁨의 감정이야. 쌤이랑 똑같이 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의 감정은 살았다, 복종했다가 아니라
엄마 하는 아기와의 부모와의 유대감의 사랑스러움의 애정의 기쁨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pleasure이 아니라 attachment라는 애정 써도 돼, 안 돼? 되겠지. 오케이, 마무리 지어볼게. 그런 건 아니라, 그치? 부모와의 애정을 기반으로 한 애착 관계의 사랑의 감정과 기쁨의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은 훨씬 더 빽빽하게 철저하게 클로즈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부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부사는 부사인데 물리적인 거리감에 가깝게가 아니라 이건 밀접하게 약간 추상적인 관념을 말하는 거라서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다. 뭐랑? 얼굴 표정. 어떤 얼굴 표정? 빈칸입니다. Monkeys make. 원숭이들이 만들어내는 뭐? 부모한테 사랑받으려고 no. 좀 더 집단 내 강력한 멤버에게 잘 보이려고 샤바샤바 하려고. 됐지? 물론 둘 다 생존을 위한 어떤 무의식을 기반으로 한 의식적인 걸 수는 있어. research. 마무리 지어볼게 진짜로. 그러면 쌤이 킬링워드로 잡은 것들이 다 그런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나는 게 보일 거야. 연구는 또한 보여준다. 얘들아, 여기가 뭐냐면 결론이야. 그러면 앞에까지 6번 문장까지 해서 얘는 요렇게 엄마를 찾는 애정의 웃음이고 나는 이렇게 해서 전마가 대빵이네. 이런 웃음, 걔랑 따라가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번에 결론에선 이렇게 웃든 저렇게 웃든 웃으면 뭐라고? 얼굴 근육이 발달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 약간 김새죠?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 오케이, 땡큐. 뭐 있냐? 영어나 남아서 쌤이 할 수 있지? 단어 하고 가야지. 어디 가려고? 단어 하고 가야지. 야, 잠깐만 있어봐. 그 단어 테스트 그 제시나 이거는 내가 저녁에 올려드릴게. 고생했고요.